우리 앱등이를 참 부럽겠어. 응? 네? 부러워 이제 앱등이 되니까. 돼요? 현대잖아 이제. 화장실 가셨어요? 돼? 말은 많이 나오는데 돼? 몰라. 안 돼? 되지 않아? 자, 연속 확률 분포. 이전에는 뭐였어요? 이산 확률 분포였죠? 이산 확률 분포였다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로 바뀌어요. 자, 차이는 뭐냐면 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이 x의 차이입니다. 이산 확률 변수는 콕 집어서 딱 뽑아낼 수 있어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셀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x에 등장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정수 형태 같이 뭐 1, 2, 3, 4 이런 꼴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연속 확률 분포상에 등장하는 확률 변수 x는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연속 확률 변수라고 뭐냐면 연속적으로 바뀌는 데이터란 뜻이야. 연속적으로 바뀌는 데이터. 예를 들면 시간 같은 데이터들. 시간이 분명히 계속 바뀌거든. 근데 콕 집어서 그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확률 문제 풀 때도 그랬었지. 예각 삼각형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도 분명히 변수는 점 P가 존재하는 변수인데 그 P가 존재하는 그 점의 개수를 셀 수 있었느냐? 셀 수 없었지. 왜? P가 단순히 너무 많다? 이런 의미도 괜찮아. 연속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알겠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셀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때 약속된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 문제 속에 이산 확률 변수라는 말은 안 나와. 알겠지? 근데 연속 확률 변수라는 말은 항상 표현이 돼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관건은 뭐냐면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있어야 되잖아. 왜? 확률 분포라는 게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 때문에 확률 분포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 근데 이산 확률 분포처럼 생각해보면 x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 질량 함수들로 해서 확률을 구한단 말이지. 근데 연속적으로 분포하니까 콕 집어낼 수가 없는 거야. 이라고 만약에 이 사이에 있는 어떤 하나의 실수래. 그걸 콕 집어낼 수 있냐고.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문제가 돼버린 거지. 확률이. 그래서 우리는 확률을 다르게 정의를 해야 해. 알겠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 확률식이지, 식. 그지? 그걸 뭐라 불렀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고, 됐니?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거예요. 다른 표현을. 자, 알파와 베타에서 정의된 x의 범위예요. x의 범위. 여기에서 정의된, 약속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이 함수의 이름을 이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를 거야. 확률 밀도 함수. 자, 바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한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알파와 베타, 이제 전체 어떤 확률 변수의 약속된 범위가 되는 거야. 왜 저렇게 부등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 콕 집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연속적으로 분포하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0에서 3 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실수값을 콕 집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0에서 3 사이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을 때 그럼 0하고 3 사이가 전체잖아. 전체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체에서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겠지. 맞지? 그럼 어쨌든 간에 도대체 확률이 어떻게 약속이 됐냐? 이 얘기라고. 확률이. 어떻게 약속이 됐냐? 일단 뭐 약속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약속. 자,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는 A와 B 사이에서의 확률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와 x는 A, x는 B,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넓이로 자, 그러니까 우리 뭐 생각하시면 돼? 기하학적 확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기하학적 확률. 자, 확률 밀도 함수와 x는 A, x는 B, 그 다음에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확률이 약속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은요. 정의는 그런데 몇 가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첫 번째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려지는 y는 fx는 확률을 구해내야 되는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되면 안 돼요. 함수값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은 전체 약속된 범위인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 y는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하고 x는 알파, x는 베타, x축. 요게 의미가 뭐야? 확률의 총합이야. 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무조건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 돼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관건은 뭐야? y는 fx라고 하는 저 확률 밀도 함수가 관건이야.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 보고 구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문제 속에 주어집니다. 근데 주어지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형태만 나와요. 넓이를 구할 수 있는 형태. 자, 보통 우리가 함수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함수식을 보여주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보여주든가 이런 거겠지. 맞니?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형태로 식이 주어지든지 아니면 그래프로 주어지든지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구간 0과 3에서 정의된 0과 3에서 정의된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정의된 확률 밀도 함수 fx는 그냥 편하게 ax래요. 이때 확률을 구해주세요. 2라고 이 사이의 확률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된 확률 밀도 함수 y는 ax라고 하는 그래프는 알다시피 1차 함수의 그래프고 괜찮니? 항상 0,0을 지나죠. 또한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려지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 항상 함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상황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는 양수가 돼서 이렇게 그려지고 어디까지만? 3까지만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요 값은 3a잖아요. 됐죠? 그리고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건 확률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확률을 구하라. 아까 얘기했죠? 확률은 넓이로 정의가 됐다는 얘기죠. 의미 알겠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A를 구해줘야겠지. A를 구해줘야 돼. A를 구해야지 뭐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자, A를 구하는 방법은 전체 확률의 총합의 의미죠. 0부터 3까지 주어진 X축과 둘러싸인 넓이 자체가 1입니다. 즉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1입니다. 이게 나와줘야 되고 해서 A를 구해보시면 A는 숫자가 조금 이상하게 잡혔네요. 어쨌든 9분의 2예요. 됐니? 자, A가 9분의 2면 요 3A 자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A에다 9분의 2를 집어넣 A가 9분의 2고 3을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2가 이렇게 되겠지? 됐니? 3분의 2가 되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자, 윗변 아랫변이 이렇게 함수값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괜찮니? 3분의 2를 3등분 하시면 돼요. 3분의 1을 그럼 얘가 9분의 6이잖아요. 3분의 2가 그죠? 9분의 6이니까 여기는 9분의 2가 되고 여기는 9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바로 우리 보고 찾으라고 하는 확률입니다. 다시 1부터 2까지의 확률은 뭐라고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진다. 괜찮니? 오케이.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엔 확률 밀도 함수가요. 그래프로 나왔어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로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 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생겼대요. 자, 어떻게 생겼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의된 요렇게 생겨 먹었대요. 그냥 이게 y는 fx인가? 됐니?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확률을 구하려나? 어떤 확률을 구하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가 함수식으로 나오든가 또는 그래프로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되는데 다행히도 말씀드렸죠?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꼴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만 나와? 다각형 모양으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각형 모양으로만. 알겠지? 곡선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만약에 곡선 2차 이상의 곡선의 형태로 그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온다면 일단 나중에 우리가 수투에서 적분이라는 걸 배우면 거기서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식을 배워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 안 나왔습니다. 빠져 있어요. 알겠지?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이 확통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통에서는 적분까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등장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함수로 나오면 1차 시계꼴, 1차 함수나 상수함수 정도.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는 다각형 모양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암튼 그럼 어떻게 가느냐? 마이너스 1이 한 요쯤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플러스 1이 한 요쯤 플러스 1일 거 아니야? 뭘 구하래? 이 넓이들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지. 됐니? 그러기 위해선 누가 필요해? 바로 y절편인 요 캐리 하나가 필요하죠. 괜찮니? 그래서 전체 넓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전체 넓이는 사실은 얘는 넓이 구할 때 얘들아 K는 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과생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잔머리를 써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말로 설명해 보면 어차피 이거랑 합쳐서 1이야. 근데 얘랑은 2배 관계야. 그럼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요건 반이니까 3분의 1이야. 또한 얘는 3분의 1인데 이삼각형하고 전체 삼각형도 닮은 도형이라서 요 놈은 전체 3분의 1에 4분의 1이 되니까 얘는 12분의 1이야. 그럼 얘는 12분의 3,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면 12분의 7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도형을 가지고선 풀어본 것 뿐이고 수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수식으로 K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K는 삼각형 넓이랑 사각형 넓이를 합쳐야 될 거란 말이야. 자, 삼각형은 2분의 1 윗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3K가 되고 그 값이 1이니까 K는 3분의 1 되겠죠. K는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면) 자 사다리꼴이니까 요 윗변의 길이를 찾기 위한 요놈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뭐 야매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차피 반반이잖아. 그죠? 반이니까 3분의 1의 반이니까 유독 6분의 1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하는 확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 값은 자 사다리꼴 갑니다. 윗변 6분의 1 아랫변 3분의 1 곱하기 높이 1이니까 안 쓰고요. 나누기 2 더하기 직사각형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됐니? 한번 여러분들이 워밍업으로 1-2번만 풀어볼까요? 104쪽에 104쪽에 있는 1-2번 104쪽 1-2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헷갈려. 전체 넓이는 1이 나와야 돼서 삼각.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1부터 3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지. 그러면 어차피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생긴 거 같지? 요거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네. 요것만 맞지? 그러니까 A를 찾아보면 2분의 1. 그치?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면 2일 때가 2분의 1이잖아. 1일 때 나누니 4분의 1 되겠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할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2배 해야 되니까. 하늘이 됐니? 정수 됐어? 정규 노르말 디스트리뷰션 그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의 한 종류예요. 자, 확률 분포는 일단 크게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크리티컬한 거 뭐 있었죠?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독립시행 쫓아가는 거. 이항 분포라는 상황이 이산 확률 분포의 한 가지 크리티컬한 예입니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한 가지 크리티컬한 예가 정규 분포고요. 이 정규 분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확률 분포라는 모든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계를 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상의 가장 표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IQ를 조사해 봤을 때 실제로 IQ가 100인 사람은 전체 몇 %인지 아세요? 100인 사람이? 그러니까 100 100인 사람들이 상위 상위니까 위부터 해야겠지. 30한 5% 정도 돼요. 아니 30한 2% 정도 돼요. 100인 사람. 그러니까 100 이하도 100명 중에 32명 정도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IQ가 100이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자는 얘기지. 실제로 그럼 IQ 데이터, IQ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걔네들의 분포도 사실은 정규 분포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데이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들을 조사해봐도 걔네들의 분포는 똑같이 이런 정규 분포를 쫓아가요. 가장 일반적인 분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봤던 뭐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들은 거의 정규 분포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 자, 아무튼 이제 뭐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어. 얘가 정규 분포다 아니다 구분할 필요는 없어. 이항 분포는 구분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는 구분할 필요가 없어. 문제 속에 정규 분포라는 말이 나오니까. 다만 정규 분포가 어떨 때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약속을 하냐면 이럴 때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는 있어.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렇게 생긴 식이야. 자, 정규 분포 연속 확률 변수 x의 뭐야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x의 자 확률 밀도 함수
in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쓰기도 부담스러워요.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어요. 알겠지? 선생님도 못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지? 잠깐 내 머릿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 뿐이야. 2파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 알파벳 2에요.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 제곱 이래. 여기 등장한 2라고 하는 숫자는요 무리수로 2.7 정도 되는 숫자예요. 뭐 이과생들이 배우는 자연요구 상수라고 있습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겼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생긴 식이야? 지수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지수함수. 지수함수 왜냐면 x니까 변수가. 알겠지? 지수함수꼴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요거일 때 우리가 이런 말 쓴다. 요거일 때 자, 변수 x는 뭘 따른다? 정규 분포 n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뭘 써주느냐? 자,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기대값, 평균과 분산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았는데 연속 확률 분포 들어서 확률 밀도 함수 얘기할 때도 평균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 있는 상태야. 확률에 대한 얘기만 나왔었지. 이유가 바로 이래요. 그냥 문제 속에 제시를 해줍니다. 문제 속에서 평균이고 분산이에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거든요, 얘들아. 알겠니? n을 따른다. 그냥 그렇대요. 자, 우리가 외울 것도 현재는 없고요. 그냥 이런 표현을 씁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알고 가셔야 되는 건 하나 있어요.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식의 그래프는 알고 가셔야 돼요. 못 그려요. 못 그리는 거고 그냥 생김새만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이 정규 분포 곡선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확률, 통계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많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우리가 통계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놈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 분포 곡선 저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 됐니? 자, 단순히 이 생김새를 기억해라 라는 뜻은 아니고 이 생김새에서 봐봐. 이게 우리가 어떤 함수가 y는 아니야 하지 말자. 괜히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하지 말게. 그냥 봐봐. 이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이 가운데 얘가 지금 x예요. x. 이게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됐지? 이 가운데 값이 뭐냐 이거야. 가운데 값이 확률 변수에 가운데 값이 뭐겠어요? 당연히 무조건 평균일 수밖에 없죠. 됐니? 그래서 주어진 정규 분포 곡선의 첫 번째 특징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특징이야. 자, 확률 밀도 함수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 뭐라고? x는 m의 대칭입니다. 대칭축이 나오고요. 이러면 또 얘기하죠. 또 얘기해야 돼. 이 얘기 뭐 허구 헛말 얘기하죠. 뭐 대칭축 나왔을 때 이건 제일 친절한 표현 맞지? 자, x는 m의 대칭을 뜻하는 관계식이 있지. 관계식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조건이에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 보통 정규 분포 이러면 여기다 평균과 표준 편차의 제곱 분산을 써준단 말이야. 숫자로 써줘. 근데 가끔 평균이 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대신에 확률 밀도 함수의 관계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fx는 f 2m-x. 요게 바로 m의 대칭을 뜻하는 표현이지.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m.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m이야. 또는 f x 빼기 m은 m 빼기 x라고 쓰는 게 낫겠다. 그지? f m 빼기 x는 f m 더하기 x 더해서 나누기 2한 놈이 m이다. 됐니?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 그래프의 특징은 가운데가 평균이다 보니까 함수값으로는 fm이 뭐야? 무조건 최대값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도 계산할 수 있어요. 최대값도. 얼마일까요? 자, fm이 최대값이라 그랬잖아. 여기다 m을 넣어봐. 뭐가 돼? 0되지. 지수가 0돼 버리는 거야 그냥. 이의 영수는 그냥 1이야. 그냥 요것만 남지. 루트 2파이 12가 되니까. 알겠니 무슨 말이지? 아, 그냥 그렇구나. 뭐 잘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저기다 집어넣더니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떨 때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통상적으로 정규 분포하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라는 값을 문제 속에서 다 제시를 해줘. 알겠니? 평균은 50입니다. 표준 편차 뭐 4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속에 저 숫자가 들어가거든. 저것 대신에 이런 멘트로 나와버리면 너희들한테 자, 얘가 평균이 50입니다. 대신에 fx는 f 100 빼기 x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됐니? 표준 편차의 값도 최대값이 뭐 예를 들어서 얼마라고 쓸까? 어떻게? 4루트 2파이 1에 버리면 표준 편차가 4라는 뜻이란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야. 세 번째로 점근선이 x축이에요. 점근선이란 말의 의미는 얘들아 점점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난다는 얘기야? 안 만나. 때려 죽여도 안 만나. 지수식이라서 안 만나는 거야 얘들아. 지수함수도 점근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점근선이 x축이고 그러니까 얘가 x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알겠지? 하나 더. 뭐 성질은 아닌데 이게 평균이니까 얘들아. 얘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됐지? 얘가 뭐 곡선이긴 하지만 이만큼 넓이는 얼마일 것 같아? 당연히 넓이는 0.5가 돼야 되지. 왜냐면 두 개 대칭인데 합치면 1 나와야 되니까. 괜찮지? 의미만 기억을 하시면 돼. 질문 됐어요? 하나 더 얘기합니다.
아직 조금 낯설긴 한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요 그래프는요 얘들아, 이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예요 숫자. 그리고 fx니까 x는 그냥 변수인데 요 2라는 것도 아까 2.72 정도 되는 상수라고 했어요. 알겠지? 하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그냥 왜 3.141591을 8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얘도 3.72 정도가 되는 숫자, 2.72 정도가 되는 숫자인데 그냥 알파벳 2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문과는 필요 없어.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함수에 픽스된 데이터들, 상수 역할하는 놈들 말고는 표준 편차라고 하는 시그마하고 평균이라고 하는 m이 들어가 있지. 다시 말하면 이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의해서 모양이 바뀌어요. 모양이 바뀝니다. 알겠지?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달라졌을 때 생김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알겠지? 봐봐. 자, 확률 밀도 함수 y는 fx, y는 gx 두 개를 잡게. 자,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밀도 함수 y는 fx, y는 gx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m1, 표준 편차는 시그마 1.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할게. 자,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도 평균은 m2, 표준 편차는 시그마 2. 이렇게 있대. 됐니? 자, 첫 번째. 이제 생김새 보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 조건은 시그마 1과 시그마 2 표준 편차는 둘 다 같대요. 표준 편차는. 그런데 평균이 m1이 m2가 더 크대요. 이때 y는 fx, y는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확인하려고 하는 거야. 됐지? 조건 알겠지? 자, 생김새는 다 이렇게 생긴 거야. 그냥 모양 자체는 뭐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 m1은 여기가 m1이야. m1 평균 m2는 여기가 m2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됐지? y는 fx 한번 그려볼까요? y는 fx는 이렇게 생겼대요. 얘가 y는 fx예요. 이렇게 내려지겠지? 요게 y는 fx야. 인사치? 그럼 y는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y는 gx랑 y는 fx는 표준 편차가 똑같고 평균만 다르다라고 나왔지? 자, 보세요. fx 이렇게 생겼지? gx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y는 gx예요. 어때요?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생김새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프의 생김새는 똑같고 뭐만? 평행 이동이. 표준 편차가 같은 두 그래프는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표준 편차가 같은 두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 평균만 달라지면 평균만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돼? 너 국어 있냐? 네? 저요? 아니 오늘 없지? 아무도 없지? 없잖아. 너도 금요일로 바꿨다며. 저요? 정수 있잖아요. 뭐 있어? 일요일이잖아. 아, 늦게 가도 되는 거야? 냉정해, 요한을. 늦게 가도 되잖아, 씨. 자, 아니 아직 멀었어. 근데 요거 한 김에 좀 오늘 정규분포 조금 더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두 번,
아니. 두 번째는 8시가 넘어갈 건 아니야. 아, 넘어갈 건 아닌데 제가 그 8시에 안 넘어간다. 네.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 왜 바쁜 척하고 지랄이야. 아니 진짜 보통 이럴 땐 쫄아야지 새끼야. 왜 안 쫄아? 아니 저희 시기 쌤이 8시쯤에 자소서 먼저 나와가지고 중으로 들어가요. 자,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을 때 지금 그래프 봤어. 자, 두 번째 이제 뭐 얘기할까? 시그마 1은 시그마 2보다 작고요. 대신에 평균이 같은 거예요. 자,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를 때 과연 두 그래프의 생김새는 뭘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x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M1과 M2는 똑같아요. M1과 M2는 똑같은 상황이야. 자, 지금 보시면 시그마 1이 더 작아요. 됐죠? 시그마 1이 시그마 2보다 작습니다. y는 fx의 확률 밀도 함수의 표준 편차인 시그마 1이 더 작아. 이거 혹시 중3 때 그런 멘트 배웠던 거 기억나나? 통계에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별량들의 분포가 고르다 다른 멘트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고르다. 그래서 고르다 기억해라.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다른 멘트로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종 모양에 가깝다. 저 뒤에 둘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에 둘은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분산도 작다는 얘기지.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원래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편차의 제곱이 작은 건데 편차는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편차란 말이야. 근데 그게 작으니까 뭐야? 평균 주변에 많이 몰려 있을 때 표준 편차가 작은 거라고. 그래서 봐. y는 fx가 이렇게 y는 fx가 그려지지 않니? 이렇게 요게 y는 fx래.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y는 gx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요. 얘가 y는 gx. 표준 편차가 클수록 자 훨씬 더 종 모양, 뾰족한 종 모양에 가깝고요. 작을수록 미안합니다. 작을수록 알겠지? 평균 주변에 더 많은 애들이 몰려 있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평촌에 저기서 학원 할 때 길 건너에서 우리 아들이 하필 이거 할 때 찾아왔어. 6살 때인가. 나를 보더니 심각하게 물어봐요. 아빠가 수학 선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라고 물어보더라고. 어디에도 수학이 들어간 것 같지 않지? 자, 아무튼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이야. 알겠지? 요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정규 분포에서 뭘 해야 돼? 확률을 구해야 돼. 근데 정규 분포 확률을 구하려면 넓이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는 얘들아 넓이로 정의가 된단 말이야. 넓이로. 근데 이게 곡선이야. 심지어는 10도 졸라 이상 야릇한 식이란 말이야. 그지? 넓이를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있고 평균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나왔어. 50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확률을 구하세요. 뭘? 60에서부터 80 사이에 변수가 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기가 50이면 한 여기가 60을 잡고 여기가 한 80으로 잡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구해줘야 되는 건 이만큼
넓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 10 자체도 모르겠고 그리고 곡선이고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확률을 현재 상황에서 못 구한다는 얘기죠. 근데 확률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볼라 합니다. 다른 접근을. 자, 연속 확률 변수 x예요. x는 정규 분포 m 평균 표준 편차를 따른다라고 했었고, 자, 얘가 확률 밀도 함수 다시 한번 쓰지만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어떤 상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생긴 곡선이 이렇게 생겨먹은 정규분포 곡선인데 얘는 m이었는데 x는 m, 확률을 구하기 위해선 얘를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약속되는, 다르다기보다는 확률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게 약속된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해요. 표준 정규 분포. 자, 그냥 일반적인 정규 분포. 데이터들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다를 거란 말이야. 종류별로. 그지? 우리가 조사하는 데이터들마다 평균과 분산이 다 다를 텐데 이것들을 뭐 하겠다는 식이야? 표준, 통일시키겠다는 얘기야. 마치 우리가 로그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서 로그 2를 미출하는 3의 근사값을 구할 수 있나? 못 구해. 근데 상용 로그 2분의 상용 로그 3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뭔가 한 가지 통일된 꼴로 바꾼 다음에 근사값들을 표현해낼 수 있고 구해낼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그냥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면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넓이이자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뭘로? 역시나 표에 의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시면 그냥 읽으면 끝인 거야. 상용 로그도 근사값 읽으면 끝이듯이 표준 정규 분포로 고치면 읽으면 끝이고, 일단은 표준 정규 분포는 Z라는 변수가 쓰입니다. 얘는 동일하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Z는 평균이 얼마냐?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바꾼 거예요. Z는 됐지? 그리고 그때 확률 밀도 함수도 FZ라고 부를 건데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조금 더 간단해졌죠. 간단해져서 얘를 뭐 컴퓨터로 구했는지 뭘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해낸대요. 알겠지? 그리고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만 여기가 훨씬 더 해석이 쉬운 얼마로? 0으로 바뀐 거예요. 됐니? 그러면 x는 이제 z로 바꿔주는 뭐가 필요해? 변환식이 필요하겠지. 변환식. 자,
확률 변수 성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확률 변수 성질 그때 기억나니? 자, 변수 x가 a배가 되고 더하기 b가 돼버리면 모두 평균도 a배가 되고 더하기 b가 되지. 똑같이 바뀌고 분산은 a배가 돼버리면 분산은 항상 원래 분산의 제곱으로 바뀌었지. 표준 편차는 그냥 똑같이 a배가 되는 거였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평균이 m이었다니까 x는 맞지? 근데 지금 뭐가 됐어? 0이 됐어. 평균 원래 x의 평균은 m이었는데 제로가 됐어. 그러면 100% 뭐가 있어야 돼? 변수에서 뭘 뺐어야 돼? 평균을 빼면 요 놈의 이렇게 생겨먹은 새롭게 등장한 변수겠지. 이 평균은 무조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 다시 봐봐. 야, 원래 2x가 m이라니까 2x가 m이야. 그럼 이 x 빼기 m은 얼마냐고. 이게 2x 빼기 m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0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명히 변수에서 평균이 빼기가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0으로 바뀌었지. 또한 표준 편차가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 1로 바뀌었지. 원래 표준 편차는 시그마였거든. 근데 갑자기 1로 바뀌었어. 왜? 요 x가 시그마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x의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원래 시그마에다 시그마분의 1이 곱해져서 표준 편차는 1이 된 거고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바로 표준화 변수 z다. 그리고 이 작업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불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이란 얘기야. 자, 지금 바꾸는 작업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꾸는 작업만. 연속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평균은 50이고 표준 편차가 5래요. 이걸 따르는 놈인데 이 상황에서 확률을 구하래요. 45 이상 60 이하일 확률을 찾으래요. 이 상태에서 못 찾는다고요. 이걸 뭘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셔야지만 찾을 수가 있다고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x를 뭘로 바꿔야 돼? z라는 표준화 변수로 바꾼다는 얘기야. 근데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졸라 쫙 변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제 뭐만 바꾸면 돼? 가장 경계가 되는 두 놈만 z꼴로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다. 자, 그러면 는 바꾼다 이거야. z로. 바꾸는 작업은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는 작업이야. 자, 현재 시그마는 얼마가 들어가요? 5분의 됐니? x 45 빼기 m 50 크거나 같다 z로 바뀌었고 자 60도 바꿔야 돼요. 뭐분의? 시그마분의 됐어요? x 60 빼기 m 50 이랬더니 얘가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뀐 거라. 하나 더 보여줄까요, 여러분? 얘? 자, 그냥 어차피 문제 속에서 정규 분포 5,5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지? 정규 분포 뭘 쓸까? 뭐 평균은 120이고 표준 편차는 6의 제곱을 따른다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물어본다니까. x가 뭐라고 물어볼까? x가 크거나 같다 100
4보다 확률을 찾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지. 됐니? 그러면 얘를 뭘로? Z로 바꿔줘야 되고 Z로 바꿔주는 식은 뭐 분해? 시그마 분해. 맞아요? X 빼기 M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얘기란 말이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바꿀 수는 있지. 이제부터 바뀐 것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읽는 거야. 확률을 읽는 거고 그 확률을 읽는 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읽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그 얘기부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왜냐면 요게 이제 약간의 대칭성까지 같이 고려해서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요일 날 마무리 해드릴 거고 숙제 유형편 나갔죠? 개념편 나갑니다. 연습 문제 넘어갔던 거 26번까지 자 101초까지 숙제 나가요. 알겠지? 약간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다른 숙제가 안 적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수고하셨어요.